이번 시간에는 수학 교과서 56쪽과 57쪽 생활 속에서 대응관계를 찾아 식으로 나타내어 볼까요?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응관계 같은 게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걸 배웠는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생활 속에서 어떤 대응관계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것을 식으로 바꿔보는 이제 활동인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상황이 보니까 과자가 있는데, 과자가 이렇게 한 상자에 과자가 12개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동물 그 과자의 한 그 수와 그다음에 과자 상자의 수의 대응 관계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게 일정하게 12개씩 정확하게 들어 있다면 두 개 과자 두 상자라면 과자 상자 그 두 상자라면 과자는 24개가 될 것이고, 뭐 3개라면 36개가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대응 관계를 나타내면 과자의 수는 상자의 수 곱하기 12개, 12, 이 개수를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두 번째 상황 한번 볼까요? 여기는 지금 어떤 의자 같습니까? 예, 이거는 극장에 있는 이제 의자인데요. 이게 그 극장의 그 의자가 그 이렇게 보니까 의자가 지금 6개가 있는데 팔걸이는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그래서 이 의자의 수와 팔걸이의 수도 이제 우리가 그 이렇게 대응하는 두 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의자의 수, 그리고 여기는 팔걸이의 수. 또 만약에 의자가 한 개 있다면 이렇게 이 가운데 거는 같이 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의자가 하나 있다면 팔걸이는 이렇게 2개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의자가 2개가 있다면 팔걸이는 3개가 되겠죠. 의자가 3개라면 팔걸이는 4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팔걸이는 같은 팔걸이를 이제 이렇게 공유하는 형식인데, 이제 이게 의자가 6개다 보니까 팔걸이가 총 7개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대응 관계를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네, 일단 여기서 선생님은 예를 들어 팔걸이의 수는 의자의 수보다 항상 몇 개씩 많습니까? 네, 한 개씩 많죠. 왜냐면 여기서 이제 한 자리일 땐 2개, 두 자리일 땐 3개, 세 자리일 땐 4개 이런 식이었으니까 의자의 수에 하나를 더한 거, 이게 이제 대응 관계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세 번째 상황이 이제 이 시간과 그 다음에 거리, 이제 이 시간과 거리를 대응 관계로 나타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지하철의 이동 거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하철이 이동한 걸린 시간이 있겠죠. 이것도 대응 관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 1초에 1m씩 이동한다면 2초엔 2m, 3초엔 3m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래서 뭐 10초엔 10m를 갈 것이고, 일정하게 간다면 지하철도 마찬가지예요. 1초에 30m,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1초에 30m를 이동한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이동한 거리는, 일단 여기서 숫자가 뭐가 더 큽니까? 네, 거리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일단 이동한 거리를 일단 이 시간이랑 이게 같아지려면 여러분이 식을 세울 때 몇을 곱해야 되느냐? 네, 여기에서 30이라는 식을 곱하면 그 수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는 시간은 1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60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전체적인 의미에서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1초에 1초를 갔는데 여기에 이 대응관계식 30을 곱하면 30m를 갔구나,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2초를 갔으면 30을 곱했을 때 얼마를 가는지 알 수 있냐? 60m를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제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이제 반대로 시간을 거리로 나눠가지고 이제 식을 바꿔서 이제 이렇게 시간은 거리를 30으로 나눈 것과 또 같겠죠. 예를 들어 30을 30으로 나누면 1초가 나오겠지. 예를 들어서 나는 거리를 알고 있어. 예를 들어서 6,000m를 갔다. 6,000m를 갔다 지하철이. 그러면 몇 초 만에 갔을까요? 라는 문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이걸 이렇게 30으로 나누면 몇 초 만에 갔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예를 들어 6,000을 30으로 나누면 200이죠. 200. 그러면 200초 걸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를 시간 곱하기 30으로 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거리 나누기 30으로 이렇게 대응관계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설탕의 양이에요. 이제 설탕의 양과 그 다음에 그 음료수의 개수죠. 음료수의 이제 이 개수. 그러면은 이것은 설탕이 음료 한 개에 38g씩 들었으니까 일단 설탕의 양이 크죠. 일단 설탕의 양과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세울 때 음료의 수는 일단 이게 같아지려면 여기다가 몇을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뭘 더해주든 곱해주든 해야겠죠. 네, 이 상황을 보니까 뭔가 좀 곱해줘야겠죠. 네, 음료의 수보다 38을 곱해주면 이 설탕 양이 나오겠지. 그래서 1 곱하기 38은 38, 2 곱하기 38은 이제 38 곱하기 2를 하면은 76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76g이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대응 관계를 식으로 쓰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아요. 이게 내가 실수했을 수도 있잖아. 식을 세우면서.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 대입을 해보는 거죠. 두 개 대입을 해보고 세 개도 대입해보고. 근데 설탕의 양이 내가 생각한 것처럼 다 늘어났어. 그러면 이제 이 대응 관계의 식은 옳다.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대응 관계 뭐 다양한 게 있습니다. 뭐 정말 많아요. 생각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친구가 말하는 거 오빠 나이와 내 나이 오빠 나이와 내 나이는 이제 쌍둥이가 아닌 이상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제 우리 나이로 12살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오빠가 예를 들어서 뭐 14살이다. 그러면은 오빠 나이랑 내 나이는 항상 몇 살 차이가 납니까? 네, 2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오빠의 나이는 그러면은 내 나이에 항상 몇 살 차이가 난다? 2살을 더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30살이 됐어요. 그럼 오빠는 그때 2를 더한 값인 32살이 되는 거죠. 혹은 뭐 이제 부모님의 나이와도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 나이 부모님이 현재 뭐 40살이다. 나는 12살이다. 그러면은 항상 여러분과 부모님의 나이는 뭐 내 나이에 이게 뭐 아빠든 엄마든요. 내 나이에 몇 살 차이가 나죠? 40에서 11을 빼니까 28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내 나이에서 28을 항상 더하면 부모님 나이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금 부모님 나이 정확하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실 이렇게 갑자기 생각하려면 떠오르지 않을 수 있거든. 여러분들도 이제 아버지, 어머니 혹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를 생각할 때 이 대응 관계를 머릿속에 특히 이 숫자, 이 대응 관계 숫자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은 내 나이는 까먹지 않겠죠. 그래서 내 나이에다가 항상 28을 더하면 아빠 나이고 뭐 25를 더하면 엄마 나이야.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나중에 갑자기 엄마가 몇 살인지 생각이 안 날 때 떠오르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볼 수 있겠고요. 뭐 자전거 수와 바퀴의 수. 자전거 수가 이제 두발 자전거라면 자전거가 한 대일 때 바퀴의 수는 두 개겠죠. 그래서 이제 이제 이걸 생각해 보면 그러면 자전거의 수에 몇을 곱해야 됩니까? 네, 2를 곱하면 자전거 바퀴의 수가 되겠고 예를 들어 이게 자전거가 세발 자전거다. 그러면 곱하기 3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세발 자전거 바퀴의 수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제 오른쪽 2번에 보면은 연수와 슬기의 연산카드와 수카드를 골라서 이렇게 대응관계를 나타내고 알아맞히기를 하고 있대요. 쉽게 얘기해서 이 남자아이가 대응관계 식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친구가 이제 10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다가 이제 그 숫자를 대입해서 결과값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한번 이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여기서 이 친구가 무슨 식을 만들었는지는 몰라. 이 여자아이가 그 식을 맞춰야 돼요. 이 식을. 대응관계 식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게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대답을 해줘야겠죠. 이 대답이 틀리면 또 안 돼요. 대답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 친구가 10을 넣었는데 14가 됐어요. 10을 넣었는데 14가 됐다? 그럼 뭔가 4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8을 넣었는데 12가 됐어. 마찬가지로 4가 차이 나고 15를 넣었으면 19가 돼야겠죠. 이제 4 차이가 났네. 지금 여기에서 규칙은 무조건 플러스 4가 되는 값을 지금 이 남자아이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이제 머리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굴려봤을 때, 아, 니는 내가 말한 수에 4를 더한 게 네가 말한 수다. 이제 이게 이제 대응관계. 예를 들어 이 남자아이를 뭐 네모로 하고 여자아이를 동그라미로 한다면, 그러면 네모는 동그라미 더하기 뭐 4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이제 이게 짝이 있어야 되는 게임인데, 지금 우리는 전부 다 독립적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선생님이 그러면 문제를 내볼 테니까, 그 문제를 이제 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대응 관계를 한번 그냥 식을 추측해보는 그냥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그러니까 내 혼자 다 말하고 나 혼자 또 답하고 이렇게 해야겠죠? 예를 들어 선생님은,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선생님이 이제 먼저 여러분이 3을 얘기했다면, 여러분 나는 이제 9를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2를 물어봤을 때 선생님은 6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5라고 하면은 선생님은 15라고 할 겁니다. 그래? 그럼 난 1이라고 하면, 그러면 선생님은 3이라고 할 거예요. 자, 이제부터 좀 감이 오나요? 그렇죠?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예를 들어 선생님, 여러분이 7이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21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 머릿속에 해둔 이 대응관계의 식을 한번 여러분이 먼저 한번 적어보세요. 이 식은 이렇게 할게요. 동그라미, 뭐 네모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기호는 뭐 여러분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자, 선생님은 이제 동그라미, 여러분이 말한 건 이제 동그라미, 내가 말한 건 네모 이렇게 대답했을 때, 그러면은 일단 네모 숫자가 크니까 네모는 이렇게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에다가 어떻게 한 수입니까? 일단 여기서는 6이 커졌는데 여기서는 4가 커지고 여기는 10이 커졌으니까 뭔가 더하기나 빼기로는 못할 것 같고 곱하기나 나누기겠죠? 해보니까 여기는 곱하기 3, 여기도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곱하기 3이라는 규칙성을 여러분이 찾았을 겁니다. 이 규칙을 찾았으면 이거를 대응식, 그 관계식 곱하기 3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던 이 대응관계식은 이런 꼴이다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또 나왔네요. 또 나왔는데 내가 말한 수를 기호로 동그라미, 짝이 말한 수를 네모로 했을 때 선생님이 말한 수는 네모는 동그라미 곱하기 3이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혹은 반대로 뭐 동그라미는 네모 나누기 3이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대응관계를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오늘 숙제는 수학 읽힘책 38쪽과 39쪽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익힘책에 있는 그 뒤에 해답지를 보고 한번 같이 스스로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